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수세를 강하게 하는 방법, 또 수세를 약하게 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나무들은 굉장히 수세가 약합니다. 또 어떤 나무들은 굉장히 수세가 세게 한 50cm씩 이렇게 막 자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세가 약한지 강한지는 우리가 한 40cm 기준해서 30cm 이하가 많다고 하면 이제 안정된 나무다 이렇게 보고, 40cm, 50cm 이렇게 자라고 도장지도 많고 상부가 굉장히 강해진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보면은 수세가 강하다 이래요. 그러다 보면 꽃은 또 별로 많지 않고 그런 나무들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나무 색깔이 또 흰색이 나는 게 있어요. 흰색, 거의 흰색이 나는 나무들은 수세가 강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수세를 안정화 시켜야 되죠. 수세를 약하게 이제 해야 되죠. 그런 나무들은. 그래서 이제 수세를 이제 약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하게 있는 방법은 우선 그 환상박피라, 전복 부위 위에를 그 박피 껍데기를 이제 뺏겨내는 거죠. 환상박피 하는 그런 도구도 2만 원짜리 팝니다만은 쭉 돌아가면서 수피를 이제 끊어내는 거죠. 물관 정도는 놔두고 위에 거 이렇게 끊어내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 다른 불안병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테이핑 가지고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5월 말 6월 초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이제 환상박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있다 보면 5월 달에는 이미 양분들이 이제 수채우로 지상부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 끊어줘도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내인도 꽃눈을 이제 많이 만들죠. 토양에 있는 양분들을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내인도 꽃눈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박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당근은 이제 끈을 단 뿌리 근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나무를 둘레를 한 양쪽으로만 한 40cm 나와서 이렇게 삽으로 가지고 한 30cm씩 꽉꽉 밟아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있는데, 근래 들어와서는 이제 전목 부위 밑에를 파고 보고 뿌리가 어디로 갔나 한 걸 보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하나 끊어주고 톱신 핏을 발라주고 이렇게 덮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계 전정을 하면서 우리가 나무를 끊어주게 되면 이제 그 하계 전정은 뭡니까? 양분들이 만약에 하계 전정 6월 달에 한다면 이제 양분 2학기를 거쳐서 뿌리에서보다도 이파리에서부터 이제 양분을 만들어서 수채로 가고 과일로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파리가 많은 가지, 굵은 가지를 이렇게 끊어서 주면은 이제 완전 수세가 떨어집니다. 또 그만큼 양분을 흡수를 못하는 거죠. 잎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채를 이제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계 전정에. 근데 그 방법 외에도 비비풀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비비풀도 신초가 한 5cm에서 7cm 미만일 때, 한 요만큼 됐을 때 쳐주는 겁니다. 쳐주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쳐주고. 자꾸 너무 많이 치는 것은 곤란하죠. 그 시기에 우리가 비비풀 치는 시기에 물도 좀 덜 주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모든 식물이 물을 먹으면 질소질을 흡수를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수분 물 주는 것도 그때 줄여주고 비비풀을 사용하게 되면 자라는 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세가 약하니까 이것도 질소질 비료, 수세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수세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수세를 약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환상바피를 한다든가 스쿼링을 한다든가 당근 처리를 한다든가 대목 부위를 흙을 제거해요. 대목 부위 노출을 많이 시켜줘요. 20cm로 이제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계 전정하고 비풀 사용하는 거, 그 다음 질소 비료를
주지 않는 거. 요것은 나무를 이제 수세가 센 나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세가 강한 나무를 하려면 수세가 홍로 같은 건 사실 수세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로는 항상 전쟁하는 방법도 우리가 후지보담도 달리 해야 돼요. 그 부분에 항상 강한 눈을 밑으로 남겨놔두고 강정정 그 부분을 강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그 수세를 강하게 하려면은 꽃 딸 때 적화 나무에 따라서 이제 이거 뭐 과일 몇 개 달지는 모르게 판단해보고 정리를 한다든가 적화하는 거 과일 따주는 거 이런 것을 많이 따주고 과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잖아요. 많이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과일을 젓가락을 최소화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목 부위를 이제 흙을 덮어줘야 돼요. 너무 수세가 약하니까 세게 이제 성토를 해줘갖고 나무의 세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좀 파고 퇴비를 씌우는 거, 퇴비 주고 또 이렇게 배수 관리 잘 해가지고 또 비료도 좀 주고 이러면은 세력이 확보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나무를 보고 해야 된다. 나무를 보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홍로를 작년에 과일을 많이 달았어요. 그럼 많이 달았기 때문에 아마 비료를 이제 얼마 안 있다 이제 주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15일이니까 한 25일 정도 돼서 토양에 비료를 주게 되면은 땅이 녹으면서 스며들겠죠. 스며들면은 우리가 개화기라든가 또 줄리기 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기 이때까지는 비료의 성분들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료를 좀 줘야 되겠다. 저는 나무가 이제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료들 보면 이제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칼슘 이 모두가 다 5월 달까지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토양이 뭐 사질토 같은 거는 이제 비료를 뭐 당연히 줘야 되지만은 또 수세가 너무 강한 나무들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할 수가 있고 또 가리 시비를 가리는 이제 수세하고 질소가 이제 수세를 굉장히 요소가 굉장히 이 수세 여부를 굉장히 강하게 약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요소비는 주지 않는 것이 좋고 수세가 약한 나무에게는 요소도 주고 연면 시비도 요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를 줄 때 이제 나무가 뿌리가 움직이는 것이 3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얼었던 것이 녹으면은 뿌리가 이제 자란다는 거죠. 작은 뿌리가 이제 자라게 된다. 그때 우리는 비료가 사실 필요한 거죠. 비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비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